안녕하세요, 현파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월요일이 또 다가왔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자, 지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이제 아침에 여러분을 만나 뵀는데 지난주부터는 저희가 저녁에 여러분을 뵙고 있습니다. 봉작가의 사라의 봉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박수.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지난주에는 저희 정 PD님 나오셨는데 다들 반응이 좀 좋으셨는데 오늘 또 여전히 또 고정으로 나오시는 우리 배상 교수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냈습니까? 뭐 저기 정 PD가 나와야죠. 정 PD가 잘생기고 메인이고 그러니까 나와야 되지만 지가 하기 싫어하고 또 게으른 인간이어서 어쨌든 나오기 싫어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여기 나오는 건 안 되는 거요.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김수성님 김수성님 반갑습니다. 예, 잘 반갑습니다. 보냈습니까? 예. 자, 오늘 뭐 허니파스타님, 입센오라님, 자 그리고 내맘의 퐁당님, 자 그리고 줄리님, 그 줄리는 아니고 네, 그다음에 알프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미국 서부에 뭐 산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린란드도 높고 시베리아도 높고 그다음에 지금 그 이제 북유럽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뭐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기후 위기가 얼마나 위기인가 통계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뭐 대선 지지도가 어떤지 짤막하게 한번 얘기를 나누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좀 효과가 좀 지지부진한가요? 지지부진하죠. 여러 가지 좀 노지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뭐 나오는 정치 평론가들이 네. 말하는 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를 하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정치 평론가들의 그냥 추세에 대한 얘기는 네네. 윤석열은 조금 주춤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빈틈을 뭐 최재형이나 이낙연이 약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추세적인 얘기는 지금 몇몇 그 정치 평론가들한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일부 언론에서도 좀 조장을 하고 있는 게 뭐 최재형 떡상,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낙연 뭐 급부상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반대급부로 뭐 윤석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우리 경기도지사님 이렇게 좀 약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적인 게 있나요? 우리 지지자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지금 우리라고 아닙니다. 했는데 저는 그냥 우리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나 이게는 또 반대 얘기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건 이재명 측의 약간 발전기다 그런 얘기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윤석열이란 사람의 지지가 떨어지지만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얘기도 하니까 지금 굉장히 그렇게 저는 혼조 같아요. 좀 너무 얘기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사실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기사에서 뭐 과거에 뭐 윤석열과 관련된 윤석열 가족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어갖고 잘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최근에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무려 임기 5년 차에 45% 놀랍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 아닌가요? 네, 너무 놀랐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 해야 될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후 위기 관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제 폭우, 말씀드렸듯이 가뭄, 열돔, 그다음에 이제 뭐 태풍 등 이상 기후로 이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여론을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여론 조사를 가지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화면 좀 띄워주시죠. 네, 화면 좀 띄우시겠습니까? 그 리얼메터에서 이제 지난 2020년 12월째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제 문항을 읽어보면은 정부의 이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표명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물어보는 건데 2050년 이제 그 보다 더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 환경 위기가 더 빨리 다가오고 있으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게 이제 배출량과 흡수량을 따라서 이제 제로가 되는 상황까지를 이제 2050년까지로 보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배출량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수석님. 예. 이게 여론만으로 따지자면 지난해에 아마 우리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동아시아에 홍수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팬데믹도 일부 이게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현상이다 이런 진단을 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작년에 그 과학자들이 그 북극 북극이 아니구나 저 러시아의 툰드라 있지 않습니까? 툰드라, 예. 영구 동토층 거기가 이제 녹아서 그 뭡니까 메탄 가스가 올라오고 있어서 사실은 그동안 기후학자들이 한 100년에 걸쳐서 서서히 그나마 서서히 100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도 상당히 빠른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나마 이제 그 정도인데 이게 뭐 한 10배 이상 앞당겨졌다라는 얘기가 일부 이제 언론에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여론에서 갑자기 이게 여론조사에서는 이게 기후위기 이런 말을 잘 안 썼었어요. 이게 보니까 이제 2019년서부터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 그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는 이게 뭐 환경보호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다가 2000년대, 2010년대 뭐 이렇게 와가지고는 이게 가장 많았던 게 그 저거 같습니다. 그 미세먼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대기 오염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됐었지. 기후 자체를 위기다라고 해서 딱 짚어서 이렇게 막 이슈가 돼서 여론조사가 되려면 어느 정도 이슈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된 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건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그 최근 일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작년 2019년, 작년 2020년에 굉장히 이게 뜨거웠었다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 탄소 중립이 아까 봉 작가님 말씀대로 이제 배출량 그 흡수량입니까? 이거 따져서 이제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 뭐 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문 대통령이 이 탄소 중립 선언을 좀 뭐라 그럴까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우리가 좀 앞서가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중국은 이게 2050년까지 중립 못한다고 했던 것 같고 그렇죠. 맞습니까? 제가 흐릿하게 네, 그렇게 맞습니다. 기억이 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여론에서는 더 빨리 추진하자가 42.4라는 거는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2050년이면 또 상당히 좀 멀리 있으니 2030년 뭐 더 가까이 해서 탄소 중립을 빨리 좀 가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탄소 중립이란 얘기 나온 것도 제가 이 개념을 들은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그 대변인과 같이 유튜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몇 달 전에 거기서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를 그 산업통상과학부의 사무관이나 서기관 분들이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사실은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것 자체가 이제 개념 자체가 우리 아시겠지만 한 2, 3년 전만 해도 우리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 중립이란 말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물론 서구에는 있었겠죠. 근데 그때는 이제 지구 온난화. 이산화탄소 그렇죠. 그런 정도 얘기만 있었지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예. 이렇게까지 국가적인 아젠다로 나온 거는 실제로는 불과 작년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예. 이거 이제 산업통상과학부랑 맞습니다. 그 관료들이랑 얘기해서도 그런 건데,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의 산업통상 그 자원부의 그 중간 간부들은 확실히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얼마만큼 돼갖고 그걸 달성한다 목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여론은 지금보다 더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개념인데 맞습니다. 문제는 더 빨리 추진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지금 기후 위기가 있어갖고 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개개의 국민들이 겪어야 될 고통에 대한 거는 여기는 없어요. 그러네요. 사실 맞습니다. 이게 더 빨리 추진하면은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거나 아니면 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하자고 하면은 이 원전 건설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발전소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것도 사실은 탄소는 더 빨리 이것도 못 먹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없이 어떤 정치적 아젠다로서 아니면 어떤 것으로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빨리 해야지 당연히 우리 기후가 이런데. 근데 우리가 중간의 과정에 고통스러운 과정의 얘기가 없다고 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그 부분을 알고 계신지 그게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고통을 수반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 탄소 중립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건 전기차 얘기랑 같이 나오는 거고 전기차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 산업 주도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럽에서는 이제 그
가솔린차, 디젤차를 이제 판매 못하는 과정이 더 되면서 산업 구조가 서구 중심으로 더 빨리 재편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거는 중국과 서구 사이의 어떤 패권 경쟁과도 관련된 문제고 사실 우리나라의 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시는 바도 기후 위기의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산업 패권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복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 싶어 갖고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그런 말씀 잠깐 먼저 좀. 예. 근데 사실 이제 그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구 유럽에서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그만큼 위기라는 게 반영이 돼 있거든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강제화시키지 않으면은 사실은 기업들이 따라오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범정부 그러니까 세계 기구 차원에서 사실은 탄소 중립이라든지 탄소 제로 얘기를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뭐 어찌됐든 간에 과연 그럴까? 우리가 좀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뭐 과학자라든지 그다음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전 지구적으로 환경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달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산업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기업도 따라와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트럼프는 딱 반대로 얘기를 했죠.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탈퇴도 하고. 트럼프 시대에는 완전히 맞습니다. 기후 협약을 탈퇴해 버렸잖아요. 네, 파리 맞습니다. 협약을 탈퇴했죠.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의 작년에서의 미국 행정부는 기후 위기 그게 어디 있어? 기후 위기는 심하게는 조작된 거야. 혹은 기후 위기는 그렇게 급하지 않아.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이고 미국 행정부 얘기인데 정권이 확 바뀌면서 지금 미국이 더 빨리 가려고 하는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문제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생태학자들이 예견한 대로 가고 있거든요. 급격하게 환경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은 사실은 예기치 못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은 트럼프가 좀 문제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는 트럼프는 사실은 네. 그 사실 세계 정치인 중에서 사실은 좀 매우 특이한 네. 상당히 극단적인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 봉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위기가 있는 건 맞고 오고 있는 것도 맞고 거기에 대응을 지금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문제는 속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북극에 번개를 친다는 겁니다. 사실은 북극은 차가운 공기가 있기 때문에 번개가 칠 수가 없습니다. 번개가 치려면은 이게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그렇죠. 부딪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대기열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뜨거운 공기가 상승을 하면서 그러면 성층권에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렇죠. 번개를 쳐야 되는데 사실은 북극은 지금까지 번개가 칠 수 없는데 올해 계속 번개가 치고 번개가 있다고 합니다. 치는 그래서 생태학자들이 이거는 정말 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제 번개 치는 거 보셨어요? 네, 저는 봤습니다. 네, 마른 하늘에 공기 계속 쳐요. 네. 마르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구름이 북극에 번개가 있었는데. 친다는 보통에 먹구름이 있고 번개 치는 그런 건 상황인데 아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저도 일산 사는데 예. 저쪽 그 한강 맞아요. 쪽에서 막 번쩍번쩍 네.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이게 보통 옛날에 전쟁 영화에서 포가 터지면 번쩍번쩍하는데 맞아요.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저는 드는 거예요. UFO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 드시잖아요. 영화에 보면 화성 그 침공하는 그 누구죠? 톰 크루즈 나왔던 그 영화에 보면 번개를 타고 그렇죠. 외계인들이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생각을 한 게 여의도에 이렇게 있는데 음. 엄청나게 번개가 맞아요. 몇 초간의 간격으로 계속 치는데 천둥 소리가 안 나요. 천둥 소리가 안 나고 번개만 계속 있길래 이거는 뭔가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외계인 침공이라거나 이런 거다. 그래서 네. 북극의 번개는 지구 환경 위기의 징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방금 누구 말씀하셨죠? 누구? 아스카님 말씀을 네. 하셨는데 지금 서부에 엄청나게 지금 산불이 꺼지지가 않잖아요. 꺼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죠. 뭐. 건조한 게 캘리포니아. 문제가 아니라 대기의 온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불이 붙어 있는 상태. 아니 불이 붙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좀 이제 여론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두 번째. 케이스텐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올해 이제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이제 온라인 웹조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더 화면을 좀 줄여주시죠. 예. 좀 집중. 이 조사 결과를 보시면은
환경 문제에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사 결과에도 85%, 올해도 이제 86%인데 관심 있다고 하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이제 많다고 봐야 되겠죠. 성 연령대로 보면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이제 아주 많습니다. 네. 남성 20대는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뭐 상대적인 거겠죠. 네, 상대적이면 상대적으로. 자, 이런 차이가 이제 우리 또 김수홍님 또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런 차이가 오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K스탯의 기획조사는 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는데요. 올해도 지금 2021년 4월 달 조사를 했습니다. 예. 이 환경 문제 관심에 사실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고령자들이 더 많고 남자 20대가 좀 적은데요. 그죠. 남자 20대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다른 데 관심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그래, 연애도 상대적으로.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어르신들이 볼 땐 과거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굉장히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과거하고 비교해 보니 참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뭐 할 것이고 그리고 좀 건강 상태도 좀 안 좋고 또 자녀도 돌보고 이래야 되니까 환경이 나빠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뭐랄까 고관여층이죠.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걱정이 많은 거죠. 관심도 많고 많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예, 예. 분들이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예, 예. 그렇게 해석하시는 예, 그런 예. 게, 국민적으로 보면 86% 작년에는 이제 85%인데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다고 응답을 한 거죠. 이 정도면. 그리고 일부 그 갤럽 조사에 따르면 막 90%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심 있다 이런 분들이. 여튼 K스탯 조사를 조금 더 보시면은 그 환경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어떤 이슈에 심각하냐라고 뭐 이야기를 했더니 역시 그 지금 우리 배 교수님 말씀 주셨던 그리고 봉 작가님 말씀 주신 기후 변화 그렇죠. 온난화. 예. 이게 가장 심각하게 인식이 되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나머지 문제들도 엄청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홍수는 여기 밑에 있는데 어떻게 맞죠, 보면 맞죠. 이 기후 변화에 따르는 그 뭐랄까요 그 결과 따라오는 나타나는 거죠. 예, 그렇죠. 따라오는 현상입니다. 예, 예.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튼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 저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여기 보면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대기 오염도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로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나타나는 것일 것이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구 과잉에 대해서는 뭐 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네요. 5점 척도에서 예. 그 빨간 건 4점 이상이죠. 예, 예, 예. 그래서 사실 이 기후 변화에 예. 그 인류가 상당히 이제 고관여라고 해야 되나요? 기후 변화에 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게 예. 사실은 기후 변화라는 거는 뭐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 이런 건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인류가 얼마나 그 지구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느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KBS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우연히 봤습니다. 그냥 배가 지나가다가 이제 그 환경 오염 조사라는 배가 지나가다가 바닷물을 좀 떴어요. 떠서 이제 현미경으로 봤더니 그 바닷물 그 한정된 양에 있는 플랑크톤의 양보다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더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아까 지금 누구죠?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분 한 분 계시는데 정인용님이신가요? 정인용님 자꾸 무슨 소리야? 뭐 인류가 뭐 얼마나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이산화탄소의 양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인류에 의해서 지구의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라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뭐 그런 사실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요. 사실은 일부 생태학자들은 임계실 이미 넘어서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세계적으로도 요거는 이제 같은 보고서에 입소스의 조사인데 2020년 3월에 조사했을 때 세계적으로도 중시하고 있는 환경 문제로서는 역시 기후 변화 1등 나왔습니다. 비슷하네요. 예. 1등 나왔습니다. 대기 오염, 쓰레기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거 비슷하네요. 예. 아주 뭐 흡사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여기 보면 다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살림 벌목 이거 뭐 우리하고는 좀 다른 건 살림 벌목 쪽이죠. 이게 대규모로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뭐가 더 우선적이라고 말하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마존의 산림 벌목도 어마어마하게 좀 진행이 돼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예. 뭐 이렇게 하여튼간에 우려 목소리들이 심각하고 지구 온난화하고 기후 변화만을 따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것도 역시 K스탯 조사입니다. 라고 봤을 때는 그 얼마나 심각하냐는 심각한 정도에 대해서 보면 남자 60대 이상, 여자 60대 이상에서 특히 많았고 여성 중에서 남자하고 여성을 비교하면 여성이 남자들이 왜 이러죠? 예, 별로 심각성이 약간 좀 떨어져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뭐랄까 좀 더 그 전체적인 우리 세상 이 지구를 위하는 마음이 더 좀 앞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남성 중에서는 60대 이상만 평균을 넘어서 심각하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사실 젊은 남성들 그리고 이제 30, 20,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도가 상당히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지구 온난화 부분에 대해서 기후 변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묻는 거죠. 예. 트럼프를 지지했던 미국의 남성 노동자들, 육체 노동자급들이 네. 사실은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트럼프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가 그거죠. 지금 기후위기 심각하지 않다. 중요한 건 일자리다. 상대적으로. 저는 거기에 지금 이 조사와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정도와 관련돼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하층 계급 노동자들이 그런 생각을 아직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기후 위기보다 사실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가령 다 차기 대통령이 해줬으면 하는 그렇죠. 거였나?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가 해줬으면 하는 거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경제 방금 말씀하신 일자리 문제, 경기 문제가 무려 40몇 프로니까 50% 가까이 나오고 이 기후 위기는 거기에 따르면 대통령이 해줘야 될 앞으로 해줬으면 좋은 어떤 해결해줬으면 좋은 과제로서는 몇 프로 안 나왔어요. 예, 3%밖에 안 나왔으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한 거는 맞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해서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라든가 유력한 기후위기 중요하다. 기후위기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어떤 정책적인 걸 할 때 표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고민할 때는 그래서 사실 모호하게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유력한 사람들이. 그 이제 몇 가지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정치인들이 비전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정치인들이 사실 지금은 경선 과정이니까 되게 이제 검증대에 올려놓고 뭐 검증이라 쓰고 네거티브라고 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정보들이 일부 나돌아다니는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하고 기후 위기가 사실은 접합될 수가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적극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좀 여론에 편승하는 지금까지의 추세에 좀 편승하는 겁니다. 가령 지난 2020년 총선에서도 정의당이 그린 뉴딜 경제인가? 그 뒤에 경제가 붙은가요? 예, 그걸 제시했고 민주당은 또 그 뒤에 경제를 빼고 그린 뉴딜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후 위기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안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1년 지나고 나서 보면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나오는 게 지금 뭐 탄소세와 관련된 일부 법안이 발의됐다라는 소식을 잠깐 접할 뿐 여의도에서 이게 핫한 이슈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책임 있게 주요 이슈도 아니고. 맞습니다. 책임 있게 나오고 있지 않죠. 근데 이제 그게 가장 큰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지금 봉 작가님이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기후위기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정책으로서 정치인 특히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그런 걸 할 때 그것을 이제 그 표를 얻을 수 있느냐, 당선될 수 있느냐. 있죠. 저는 그런 문제라는 부분이. 저는 사실 그게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도 그게 산업하고도 연관된 문제라고 했고 아까 봉 작가님도 그런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국 예를 들면서
이게 2030서부터는 그 내연기관차 판매가 유럽에서는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안 미국에서도 되죠.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이제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내연기관차가 안 되는 거에 저거 하이브리드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게 그렇죠. 이제 되면 하이브리드 차가 아니고 순수 전기차나 이제 뭐 수소차가 됐건 뭐 하여튼 내연기관차는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기업체는 이미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의선 그 뭐 네. 현대차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이게 좀 앞서가잖아요. 그런데 정치권이 오히려 못 따라가는 그러니까요. 느낌이에요. 이건 차라리 저는 뭐 예전에 뭐 지난 정부 그 지난 정부에서 뭐 재벌을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재벌이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더 빨리 이 혁신을 가져가려는 노력도 일부 보인다라는 겁니다. 뭐 다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교수님 말씀대로 정치권에서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적거리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아니, 눈치 보기에다가 그러니까요. 뭐 편승하고 좀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을 안 만들고 예. 그냥 다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결국은 경선이 네거티브. 예. 그러니까 나를 뭐 하는 것보다 딴 놈을 주저앉는 형태로 예. 이게 그래서 이게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죠.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대선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사실 기후위기 굉장히 우리가 지금 당면한 심각한 문제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후 위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정치권의 정책 문제는 아니에요. 말씀하신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사실은 김 소장님 자동차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도 수입을 규제합니다. 그렇죠,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화석 연료를 사용해 냉장고를 만들었다. 냉장고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탄소 중립세가 들어가니까. 기업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 기업은 망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정부가 정책을 세워서 이걸 이끌어가는 건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입안을 해야 되고 뭐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기업은 당장 이거를 쫓아가지 않으면 기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안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서구 유럽 선진국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법안시키고 법제화시키고 뭐 당장 2023년부터 어떤 것들은 실행을 하거든요. 23년, 25년, 그다음에 2030년 되면 2050년 되면 탄소제로 하겠다라고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예. 기업 입장에는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정부가 왜 늦느냐, 왜 정책을 입안하지 못하냐 문제는 이건 사실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정부 탓을 할 수 없는 거고 정부는 따라가기도 급해요. 예. 사실은 이런 것들에 정책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 문재인 정부 이전에 또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이런 게 사실 크게 드러나지도 않았잖아요. 외부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 제재하고 이런 것들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뛰어드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걸리는 게 사실 윤석열의 예비 후보의 탈원전 얘기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언하면서 탄소 중심?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 당신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탈원전이라고 얘기했으면은 그 탈원전이라고 하는 큰 어떤 것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어떤 정책적으로 넘어가느냐. 거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 기반 뭐 자기의 선거 구호든 뭐든 그런 걸 통해서 뭐가 착착착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냥 툭 던지고 말고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정직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이낙연이든 아니면 이재명도 저는 똑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신이 탈원전이든 아니면 원전 쪽으로 가든 이것이 지금의 기후위기와 연결돼 갖고 탄소세 연결해 갖고 어떤 부분 지금 포스코가 우리나라의 주요 철강이 수출을 못하는 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련된 것이 수입이 차단되면 또 태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치열하게 고민해서 만들어내고 비전을 만들어야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뭐 여배우가 어땠느니 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사실은. 최근의 원전 얘기는 기존의 원전이 아니에요. 기존의 중대형 원전이 아니라 소형 원자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소형 원자로가 사실은 지구 재앙을 지구 환경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로 사실 그렇죠. 회자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쪽 산업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서는 제가 보기엔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전을 주장하려고 하면은 소형 원전이 있다. 이 소형 원전이 태양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서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풀어나가는 정도의 머리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표를 얻던 네. 표 얻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요 자료화면을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네네. 사실은 뭐 아까 그 기후 변화 심각성과 관련해서요. 그 주부 쪽에서 상당히 더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대요. 뭐 여성이 그러니까 주부도 당연히 그렇다고 볼 그렇죠. 수가 있겠는데요. 직업별로 보면은 이제 주부에서 심각하다. 근데 방금 뭐 교수님 말씀 주셨다시피 원전 문제가 과거에 조사를 하다 보면 원자력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원전 그러니까 원자력에 대한 원자력 발전 원전에 대한 게 선호도가 괜찮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이제 경제성 문제가 컸죠. 그렇죠. 가장 크죠. 원전이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됐던 거고 그다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의 뭡니까 전기세의 2배 그렇죠. 이상 또 3배 이상 내고서 전기를 쓰면서 원전을 폐쇄할 용의가 있느냐 거기에 찬성하겠느냐라고 여론조사를 하면 부정적인 응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겠죠, 당연히. 예, 당연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였죠. 음. 그런데 최근에 김병권 선생님인가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심지어는 조금만 더 지나면 몇 년 더 지나면 이 뭡니까 재생 에너지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이 가격이 원전보다 싸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곳곳에서 규모 경제가 나온다는 거죠. 곳곳에서 뭡니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결코 비싼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부층에서 굉장히 기후 변화를 좀 심각하게 보는 이 직업별로 보게 될 겁니다. 이건 K-스탯 조사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곳 평균을 넘는 쪽은 주부입니다. 전업주부. 그러면 전업주부들은 이제 가계 경제를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비싼 에너지를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가 원전보다 더 싸진다고 하면 당연히 주부 계층에서는 말씀하셨던 원전 문제에 대해서 좀 뭐랄까 신재생 쪽으로 좀 관심을 좀 돌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자영업 쪽이 제일 거의 낮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영업은 아무래도 이 사실 뭐 제가 앞에 이제 플라스틱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사실 민감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회용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바로 연관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뭐라 그럴까 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자영업자들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이제 원유를 정제하는 그 정유 회사가 4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이죠.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 같으면은 이게 기간 산업으로서 그 규모가 결코 적지 않다. 그렇죠. 규모가 작지 않다 이렇게 좀 봤었는데 좀 그거에 의한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전체적인 경기의 좀 뭐랄까요 하락을 염려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지금 기후 변화 하면서 건드리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에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에너지라든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화석 연료를 좀 줄인다라는 게 전체적인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면이나 아니면 경기 전반적으로 활성화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악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재생에너지 말씀하시고 그러는데요. 재생에너지가 산업이 성장을 하려면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이 돼야 돼요. 그렇죠. OCI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태양열 이제 셀을 만드는 회사죠. 상당히 예전에만 해도 이제 그게 비싸서 회사가 이제 떡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도나도 뭐 웅진에서도 만들고 뭐 효성에서도 만들고 LG도 만들고 했는데 다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면은 중국에서 굉장히 싸게 생산하는 거예요. 신장 위구르에서. 회사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보조금도 지급하고 뭐든 해야 되는데 입으로는 무슨 뭐 재생에너지를 뭐 산업을 성장시키고 하면서 하나도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저도 그거 들었어요. 그래서 OCI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다른 회사 다 망했습니다. 웅진도 망했고 LG도 그만뒀고 효성도 그만뒀고요. 최근에 OCI가 왜 다시 떡상을 하고 있냐면은 미국에서 신장 위구르를 제재를 하니까. 우리 정부 뭐 하고 있었냐라는 거, 손 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그거 들은 게 우리나라의 강소기업들이 태양 전지판을 잘 만들었는데 저쪽에서 이제 덤핑 쳐버리니까 인건비로 막 쳐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여긴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쪽 걸 수입하는데 더 앞장서갖고 그렇죠. 우리의 그 생태계를 파괴하는데 주범이 됐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 좀 이건 좀 문제가 네. 있다라는 것이 그렇죠. 오시아이가 지금 최근에 이제 이익을 내고 떡상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생산을 안 해요.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한다. 그렇죠. 말레이시아에서.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그렇죠. 정책의 비전이라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럼요. 확실히 네. 이런 부분들. 기업이 앞서 나가면 네. 정부의 네.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 정부가 말씀을 드리고 더 싶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음. 지역별로 한번 보실까요? 지역별로 보셨을 때 이제 기후 변화 그 심각성 평가가 항상 그런데 이게 약간 경기 인천, 호남, TK 쪽에서 더 심각하다라는 인식이 더 많습니다. 이건 뭐 사실 뭐 호남이나 인천. TK나 똑같네 숫자가. 예. 예, 아니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죠. 예. 예. 호남이나 TK가 글쎄요 산업 시설로만 따지면은 아마 경기 인천이나 충청이나 PK가 더 많을 수 있는데 그렇죠. 산업 시설이 좀 덜한 쪽에서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 기후 변화로 인한 그 뒤에 보시면은 저 뭡니까 이 그 대기 오염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PK가 제일 낮고 예, 예. 서울이 제일 낮은 건 아마 그 산업적인 측면이라든가 예, 예. 이런 아마도. 게 연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예, 어차피 예. PK 지역이 울산이라든가 예, 예. 부산 쪽이면 대규모화된 그 예, 예. 과거의 그 단지들이 많이 있는 거라고 관련돼 예, 있을 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예. 근데 충청은 왜 그렇죠? 충청이요. 잘 모르겠어요. 수성님이 해석해 주세요. 충청 기후 변화 심각성에 대해서 타 그러니까요. 지역보다 심각성을 다른 거는 해석이 되는데 이건 좀 애매한데. 인식을 아, 충청 좀 분들은 좀 공기가 맑지 않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중간에 좀. 있고 예. 산도 많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호남 TK에 설명되고 PK와 서울은 설명이 되는데 예. 충청은 잘 모르겠네요. 예. 다른 요인이 있나? 예. 어쨌든 예. 이게 이제 대기 오염과는 일부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나 여성분들에게서 대기 오염 심각성이라는 게 조금 같은 케이스탯 그 보고서인데요. 심각성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남성분들이 좀 팔팔하게 운동을 막 하고 뭐 이런 분들은 대기 오염에 대해서 심각성 평가가 조금 평균보다는 좀 낮게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방금 그 지역 말씀 주셨는데요. 대기 오염 심각성 평가를 지역별로 봤을 때 역시 이게 TK가 공기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아마 여기가 공업단지가 좀 있나요? 그 구미 뭐 이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울산도 있고 산단이 많이 생기죠. 예, 예. 음. 좀 수도권도 좀 심각하다라고 하고 있고 호남 미세먼지가 저기 중국에서 많이 오나 뭐 하여튼 그래서 그쪽에 좀- 올 수도 있죠. 예, 예. 수도권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수도권도 심각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는 대기 뭐 이런 것들이 많고 요 자료는 이제 그 갤럽 조사입니다. 갤럽이 글로벌 조사인데 이거는 이제 34개국 평균을 따진 건데요. 네.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전체 34개국은 아마 한 3만 샘플을 했을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지구온난화는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다라는 데에 대한 공감도는 동의한다라는 비율이 85인데요. 85. 예. 맞기에는 너무 늦었다. 음. 40입니다. 그러면 안 늦었다가 54죠. 음. 절반은 아직 안 늦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일종의 희망 아닌가? 희망 섞인 응답인 희망도 것도 들어갈 수 같습니다. 있겠죠. 생태학자들은 예. 늦었다라고 계속 경고를 하는데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나 개인의 행동으로 막을 수 있다,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 게 81%입니다. 이게 좀 뭔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뭐 개인의 실천도 예, 개인의 의미가 실천도. 있다 이런 예, 예. 부분이죠. 사실 이제 아까 토모님 계시죠? 아 계시네요. 토모님이 이제 비건 얘기를 하셨어요. 좀 지나갔는데 예, 비건. 저도 이제 비건에 관심이 많아요. 음. 이제 많은 이제 생태학자나 이제 환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지구 환경의 가장 큰 적은 인간들이 육식이다. 먹기 위한 육식인데 그래서 이제 뭐 소, 돼지를 키우는 그 환경, 그다음에 오염 물질, 그다음에 그들에게 그 동물들에게 먹이기 위한 곡물 생산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지구 환경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 최근에 이제 비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대체
대체 육류라든가 아니면은 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 오히려 예. 거꾸로 이제 다른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아직 그게 산업적으로 더 확정되지는 아직 못했죠. 네, 지금 이제 그 입센로라님 차이나 코로나라고 하는데 차이나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차이나의 육식입니다.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이게 예. 저기 우리 봉 작가님 말씀 맞는 것이 음. 실제로 이제 세계 곡물 시장의 곡물 단가를 올리고 내리는 부분이 중국에서의 어떤 식문화 자체에 맞습니다. 대한 얘기가 상당하거든요. 네네. 그것이 사실은 그 식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막대한 양의 돼지고기가 수입되고 뭐 이런 부분은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곡물 가격이 좌지우지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연관이 분명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중국 사람들한테 당신들 고기 먹지 마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 경제가 좋아지면서 원래 중국이 가장 많이 먹는 게 돼지고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돼지고기 그 소비량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돼지가 뭘 먹나요? 미국산? 그러니까 옥수수를 먹거든요. 곡물을 콩. 먹거든요. 네. 옥수수. 근데 미국의 옥수수를 키우려고 하면 막대한 뭐 예. 이런 그럼요. 들어가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과 중국은 이렇게 서로 이제 이런 의존적 관계였었는데 예. 지금이 좀 어느 정도 깨져버렸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건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김수영님도 최근에 예. 일부 비건을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아, 전 수산물을 끊었습니다. 와. 제가 수산물을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네. 몇 달 전서부터 수산물을 거의 이제 섭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되게 네. 불편하네요. 사실은 수산물도 네네. 우리가 이제 가두리 양식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굉장히 생각 외로 예, 예. 우리가 어떤 집합식 육식 그러니까 축산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뭐라고 하나 좀 우리가 더럽죠. 뭐. 예, 충격적인 어떤 환경들이 많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을 생산해내는 환경 자체가 예. 그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참 그렇죠. 여튼 이제 세계적으로는 이런 흐름인데요. 그런데 한국을 볼 것 같으면 한국은 이제 갤럽 자체 조사 1,500명인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심각한 위협이다에 대해서는 더 높아요. 동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너무 기후 변화를 막기에 너무 늦었다라는 거 있잖아요. 어쩌자고. 그 늦었다가 54 음. 절반을 넘었네요.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 개인의 행동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다가 70일로 적은 대신에 기업과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86으로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과 기업 정부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타국들 평균하고 비교하면 좀 다른 흐름이다. 그리고 위협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세게 느끼고 있고 그렇죠. 변화를 막기에 많이 늦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 위기감이 더 빨리 좀 뭔가 해보자라는 걸로 좀 모아져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잠깐 그 토모님이 회 얘기하셨는데 예. 그 우리가 먹는 회, 그러니까 특히 우럭이나 뭐 이런 거가 어떻게 네. 만들어지지 보시면 잘 못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 항생제를 엄청 쓰거든요. 얘기 들었습니다. 쓰고 그것에서 보통 여러 가두리에서 키우다가 피부가 막 괴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그거를요 잘라갖고 그 전체를 폐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잘라갖고 나머지를 살리죠. 회를 먹고. 씁니다. 나머지 걸로. 그러니까 사실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좀 아시면은 사실 못 드시는데 예.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드시니까 드시는 거고 그리고 술하고 드시니까 드시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산물은 비교적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편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위생적으로 또는 어떤 그 자연산으로 하는 것도 그러게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자연산으로 바다 멀리 가서 낚시하는 것도 똑같죠. 기름값도 들고 사실은 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것도 더 많은 형태의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그럼요. 그게 사실 애매한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수산물을 섭취한다라는 걸 제가 이제 왜 끊었냐면 기본적으로 너무 더러워요. 예. 뭐 방사능뿐만이 아니고 플라스틱 오염이 너무 심각하고 그렇죠. 지금 그 플라스틱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금속, 방사능, 플라스틱. 그래서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인간이 너무 잔인해요. 그 보니까 뭐 고등어 한 마리 잡으려고 죽이는 그 뭐 돌고래나 고래나 참치 이게 너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치 한 마리 잡으려고 그래도 돌고래를 뭐 5배 이상 뭐 몇 배 이상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런 통계를 보고선 인간 진짜
인간이 좀 심각하다. 여기 우리 대멸종 우리 저기 봉 작가님 그 오늘 대멸종 제목을- 얘기도 해야 되는데. 제목을 주셨는데 아이 저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대멸종은 우리 인간에게 좀 안 된 얘기지만 우리 인간은 좀 개체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타노스가 나왔어요. 타노스네요. 아니, 전 그렇게 진짜 생각을 해요. 예, 이 기후 위기가 굉장히 인간에게는 대멸종의 위기이지만 다른 생물을 살리는 좋은 그런 혁신의 찬스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이게 약간 저 뭐 잠깐 네. 이 수산물에 대한 얘기 좀 붙일게. 네. 한국이 이제 원양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많이 발달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수석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대규모화된 그 그물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참치라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면 고등어 같은 거를만 잡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물에 딸려 들어오는 그 고래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사실은 정확히 우리가 카운트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원양업이 굉장히 발전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걸 사실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애써 산업적인 측면만 강조라는 강조했던 지금까지 부분이었던 그래왔듯이.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사실은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네. 건 여기 있지만은 여러분 저기 먹는 거 뭐죠? 음식물 찌꺼기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말씀드리면 그거 바다에 버립니다. 그렇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바다를 통째로 버렸습니다. 슬러시를 버렸어요. 네, 슬러시 맞습니다. 버리는데 그 슬러시 버리는 걸 군산 분들이 싫어하겠지만 군산 서방 몇 쪽에 하나 지점이 있고요. 포항 앞에 있습니다. 예, 포항 쪽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정해진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엄청나게 큰 배로 그거를 갖다가 놓고 거기다 그냥 쏟아 붓습니다. 그냥 뭐 처리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쏟아 붓습니다. 네. 그럼 그걸 누가 먹겠습니까? 우리가 먹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국가가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들한테 자세히 얘기해주지 않고 그것이 산업적으로 유대했을 때 그것이 환경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얘기해주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그래서 이제 김수성님은 그걸 보시지 말아야 될 걸 보셨기 때문에 못 드시는 겁니다. 저는 안 봤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먹으려면 먹는 그냥 거죠. 드시는 거고. 이런 거죠. 예. 여튼 기후변화에서 우리가 대멸종까지 얘기가 되고 대멸종 말씀하셔야죠. 이게 아직 좀 남아 있으신 것 같아서 네, 사실 이제 그 지구 역사가 이제 45억 년인데 45억 년 동안 5번의 그 생물학적 그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대봉기처럼 생물들이 폭증,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 조응의 증가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은 반면 성캄브리아처럼 멸종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멸종의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의 지질 생태가 변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고 그래서 이제 대멸종이 왔는데 다섯 번째 마지막 대멸종 우리가 이제 보통 공룡이 죽었다라고 알고 있는 그 대멸종은 지금도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그 소형성의 충돌이 유성 있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백악기가 이제 그러면서 끝났죠. 그러면서 이제 신생대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 최근의 대멸종의 양상은 이제 산업화 되기 전, 산업화가 되기 전 불과 한 150 정도 됐죠. 그때하고 지금의 이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상당히 증가를 했고 그래서 불과 이제 한 20-30년 전까지라도 뭐 그러려니 했는데 그 징후로서 대기의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도 그러려니 했는데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급격한 환경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는 6번째 대멸종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 근데 그 대멸종은 지구의 지질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인류가 자초한 바가 크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급격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대멸종이 시작이 되려면은 수만 년 동안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임계치에 다다르면은 그 임계치에 대멸종이 오고 그리고 다시 이제 회복되는데 수백만 년이 걸렸는데 불과 한 150년, 200년 사이에 인류가 대멸종의 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2100년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나 우리 중 일부도 이제 살아 있을 텐데 그 살아 있는 사이에 인류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대멸종의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거는 지금 멈추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무엇을 멈추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지금 멈추지 않으면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지금 이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하고 올해 좀 틀리지 않나요? 작년에도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뭐 서울은 우리가 보통 흔히 무슨 사고가 있겠어? 뭐 정비도 잘 돼 있겠지 했는데 100여 년 만에 이제 홍수가 나서 아예 마을이 사라졌더라고요. 마을이.
웃을 일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한 200명이 휩쓸려 간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빈발하고 있고 사실 매년마다 뭐 호주라든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미국이나 호주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산불하고는 또 양상이 다르더라고요. 그 이제 파이어 토레이터라고 한번 제가 보긴 했는데 그 회오리가 그러니까 불길 회오리가 불어가지고 정말 지옥 열린 같은 그런 느낌이던데 300m의 불길이 네. 떠올라요. 그거 보면은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먼 나라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를 할게요. 우리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온도가 섭씨 40도에 이르는 적이 과거에 얼마나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예, 제가 전방 생활했었는데 전방은 40도도 오르고 마이너스 40도도 있어요. 그래서 연교차로 따져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아래가 극단을 달리는 나라죠. 그리고 그게 이제 더 2018년인가? 2018년인가 언제 한번 굉장히 심해졌었죠. 굉장히 더웠었죠. 네, 18년도. 2018년인가 19년인가 죽을 뻔했었죠. 네. 18년도에. 뭐 저도 이제 군 입대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 중에 열대야가 며칠이나 있었나요? 과거에. 지금은 열대야가 뭐 한 달 내내 열대야가 20일 있고 그렇죠. 그때가 좀 그렇죠. 심했죠. 2018년. 보통은 2주 정도가 열대야인데 보니까 그때는 한 달 반이었습니다. 글쎄. 근데 올해는 지금 벌써부터 아직 지금 8월 달도 안 왔죠. 지금 7월도 지금 중순 지나고 있는데 내일부터 뭐 40도까지 오른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가 올라야 없어요. 돼요. 아니, 제 생각에 여기 토모님이 저 호모 사피엔스의 대멸종 이렇게 써주셨는데 토모님 의견에 저는 일종의 공감한다니까요. 이게 대멸종이면 지구의 대멸종이면 지구 생물의 한 생물 종의 생물의 개체 수가 아니고 생물 종의 한 97% 이상 죽어나가면 대멸종이잖아요. 대멸종인데 아니 사실은 40도 50도 올라가도 다른 저 생물들은 많이 살 거예요. 인간이 이제 많이 죽을 뿐이지. 그렇게 따지면은 지구 생물의 대멸종이 아니고 인간의 대멸종에 이 종의 위기가 오는 거죠. 우리 종의 위기. 그렇게 따졌을 때 나머지 생물들은 횡재죠. 땡큐죠. 근데 문제는 나머지 생물들이 죽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봤는데 그 미국 서부 해안에 그 기온이 높으니까 그쵸. 이제 폐사를 했어요. 조개들도 폐사하고 다 폐사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정 범위를 정하 곱하기 해가지고 이 전체를 해서 몇 마리가 죽었다 그러는데 뭐 1,000만 개체? 1,000만 개체인가요? 어마어마하게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다 폐사를 해버렸어. 익어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수산물을 안 잡으면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 아까 상업적인 이 피싱을 안 하면 몇 년 내에 회복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면 돼요. 우리가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자연 약탈을 너무 심하게 하지 않으면 될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저런 거죠. 우리가 도대체 그 원형어업이라든가 그 어떤 산업화된 어업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연근해에서 잡는 거 말고 바깥에 그 깊은 바다에서 엄청나게 그물을 통해서 잡는 형태의 산업을 통해서 도대체 그걸 얼마나 먹을까? 이거 사실은 그것이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하지 않은데 산업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형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수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배를 유지하고 배의 건조를 유지하고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 배를 수주해야 되는 그 국가잖아요. 그럼 큰 배를 수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꾸로 자비가 유지되고 그러니까 식소비가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비 때문에 산업이 있는 게 아니라 산업 때문에 소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연근해에서 조금만 잡아먹는 거는 그거는 뭐 저는 가능한데 바깥에 산업을 하는 것 사실 이게 사실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것을 세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건 또 마찬가지죠. 마피아죠. 뭐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형태의 육류 소비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소비하기 위해서 육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육류를 내놓고 그 가격을 유지하고 마치 소비하는 것처럼 상당량의 고기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왜? 가격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1,000만 마리가 인구한테 우리 필요한데 실제로는 2,000만 마리를 키우는 거죠.
근데 그 2천만 마리를 그러면 1천만이 남잖아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죠. 네. 1천만 마리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것은 우리가 국가적 국제로 통제할 수 있냐? 그게 통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못하죠. 막강한 다국적 기업이 그 네.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 권력도 저는 그거를 어떻게 통제 할 수 못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삼성보다도 더 큰 기업이라는 네. 거죠. 그게 그렇죠. 사실은.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많고. 국가 권력이 거기다가 보조금을 쏟아붓지 않으면 사실은 국가도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손을 못 대는 그러니까 거죠. 그래서 그거는 미국 대통령도 손을 못 대는 거고. 사실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화석 연료를 통제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요. 화석 연료가 이미 뭐 하나의 단위 민족 국가야 뭐 통제력을 공권력으로서의 통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을 지났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저는 그 말씀 주셨던 그 지구 온난화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아주 직격탄을 인류 문명에 남길 것이다. 지금 뭐 그린랜드라든지 북극 남극에 있는 빙하들이 녹음으로서 발생하는 물의 양이 지금 전 세계 바다에 쏟아지는 물의 양이 뭐 몇천억 톤인가 뭐 몇 조 톤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물이 그 지구의 해양 지각을 압박하는 힘이 그렇죠.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내려드는 예.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하고 다르게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하고 충돌하는 횟수가 엄청나게 잦아지고 그 힘이 세진다라는 겁니다. 에너지 응축량이. 그래서 지진이 생기는 지진이 맞습니다. 아니 올해 한번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지질 일본 기상청에 있는 그 화산 폭발 횟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해저 저기 지진 폭탄이. 지진 발생 횟수 이거 제가 카운트를 해봤는데 비교가 안 돼요. 점점 세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저기 뭐 1, 2도 아까 뭐 1, 2도 올리는 그 지구 온난화 문제가 사실은 저는 그 항구 도시들이 이제 몇 년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올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심대한 충격을 받고 인류가 그와 같이 자연의 힘을 통해서 재정화되는 인구가 확 줄고 방금 말씀하신 그 산업은 인류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포기하는 거예요. 예. 화산과 지진, 해일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새로운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 그거죠. 그냥 그 산업을 통제하고 있는 거대한 권력들이 안 놓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안 놓고 그 사람들은 그 존재들은 존재하고 실제로 피해를 보는 거는 일반 그렇죠. 힘없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인 거고. 그 말씀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탄소세도 역진적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게 탄소세가. 세금이. 역진적. 탄소세라는 세금은 그러면 대기업들이 내고 말씀하셨던 그런 카르텔들 그 마피아들이 내야 되는데 정작 탄소세라고 하니까 서민들은 내가 배출하는 탄소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상대적으로 내게 된다는 그렇게 겁니다. 되는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균형이 안 맞는다. 근데 사실 이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게 방금 이제 남극과 북극에 이제 얼음이 녹는다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지질적인 변화도 있지만 가장 또 이제 생태학자들이 크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닷물의 염분의 농도가 낮아져요. 그렇죠. 낮아지는 거죠. 그랬을 때 바다에서 적정 농도로 살고 있던 생물들이 멸종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어느 특정 종이 멸종을 하고 특정이 멸종하는 게 아니라 염분이 그렇게 낮아지면 전체가 멸종을 합니다. 이거 심각한 건데 이런 얘기들을 해도 사람들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수 민물화 플라스틱도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을 먹어서 내 목에 걸렸어. 아니면 눈으로 봤어. 그런 문제겠거니 하지만 사실은 회랑 같이 먹으니까 그 사이에 박혀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심각성을 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문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대한민국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한 어떤 교육도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걸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다. 너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걸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또 뭐 그레타 툰베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두고 보자. 기성세대들 우리가 가만 안 두겠다 얘기하는 것처럼 가만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어린 세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정확한 어떤 과학적 지식이라든가 아니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뭔가 바꿀.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래요.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바닷물을 인공적으로 역첩 삼탑을 통해서 그 농도를 올치는 기술들은 충분히 있어요. 노력을 안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계속해서
무엇인가 그냥 놔두면은 망가져가겠지만 조금이라도 역으로 이렇게 이산화탄소 포집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각각이 해내면은 늦출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 네. 건데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네. 그레타 툰베리가 얘기가 했죠. 한 얘기 있잖아요. 지금 당장 스톱해라.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우울하네요. 예. 제가 무슨 대단한 생태학자도 아니고 우리 두 분도 아니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우울하네요. 심각한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사실 우리 모두 일반인이지만 우리 모두 실천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실천한다고 뭐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회의감은 있지만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멈춰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화학과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화학적 기술들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뭐 우리 1시간 다 됐나요 벌써? 예, 할 얘기는 많은데 예,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두 분도 할 얘기 있으신가요? 오늘 아니, 너무 뭐. 급하게 또 멈추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다음에 한 번 더 할까요? 다음 주에 나와서. 저는 일단은 예. 저 생선 수산물 안 먹습니다. 수산물 끊으셨고. 예, 예. 네. 저는 최근 이제 비건주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오래 안 살 거니까 저는 뭐 그냥 예. 여러분 오늘 좀 많이 또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봉작회사 라이브 이 시간 마치도록 하고 같은 주제로 조만간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